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이지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6월 모의고사 이후에 현명한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수능의 각 영역별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반수생들이 본격적으로 합류하지 않은 표본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수능 때도 이 점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수능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고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보강한다면 6월에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월과 9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해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힌트입니다. 따라서 시험지에 담긴 출제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강사들의 분석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자면 수능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는 마음에 여러 곳에서 자료를 모아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억지로 소화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래 자신이 공부해 얻은 페이스 그대로 꾸준하게 나아가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다음으로 국어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능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평가원 기출 분석을 꼽습니다. 실제로 기출 분석은 직접 연계가 되는 EBS 교재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 역시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사설 콘텐츠를 일절 보지 않고 오직 평가원 기출로만 공부하여 수능 때 국어 100분이 100이라는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출 분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은 평가원이 이전 기출 시험지에서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연결해 놓았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생각하는 회독을 할 때 필요한 자세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기출 분석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문에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선지에 not A이면 not B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한 논리학적 기준으로는 이 명제를 참이라 할 수 없겠지만 해당 국어 지문의 맥락 안에서는 이 선지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분석한 이후부터는 지문을 읽다가 C이면 D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을 만났을 때 머릿속으로 그렇다면 not C이면 not D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리는 습관을 기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해두면 실제로 문제에서 해당 포인트를 물어봤을 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고 설령 물어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기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생각의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출 분석의 핵심입니다. 물론 높은 퀄리티의 평가원 지문을 읽으며 그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같은 지문이라도 여러 번 보면서 출제 원리를 확실히 체화하는 것입니다. 답이 기억나더라도 정확히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답이 노출되는지 그리고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지문을 읽을 때 요구되는 사고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꼼꼼히 성찰하며 회독을 거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EBS 연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문학의 경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수록된 모든 작품의 주제와 줄거리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설은 주요 대목까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학은 작품 자체가 연계되므로 시험장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입니다. 제대로 공부해둔다면 9월 모의고사와 각종 시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면 독서는 문학과 다릅니다. 지문의 소재를 일부 차용할 뿐 온전히 연계되지 않으므로 시간 날 때마다 지문을 읽어두며 관련 소재에 친숙해지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에서 기출문제는 국어만큼 절대적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전에는 기출문제를 풀며 특정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지를 반복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문제와 모의고사의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기출을 통해 익힌 조건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처음 보는 문제에서도 유사한 조건이 보이면 기존의 풀이법을 빠르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는 표현을 보면 식을 확정하기 위해서 미지수 3개를 찾아야 하니까 조건 3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반응하거나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을 보고 원함수가 미분 가능하겠구나, 여기서 식을 2개 정도 유도할 수 있겠다 라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다량의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사설 문제집을 많이 접하셔야 합니다. 실전 모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만약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목표인 학생들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등급이 목표라면 100점을 꼭 맞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어려운 문항 2개를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완벽하게 검토하여 확실한 92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점수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푸는 요령은 다량의 문제를 풀며 체화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로 나뉘는 상황에서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처음에 출제자가 의도했을 법한 가장 직관적인 경우부터 즉시 시도해보는 것이 풀이 시간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강사의 풀이를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본인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를 참고하되 반드시 스스로 다시 풀어보며 논리적인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A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 B라는 그래프를 떠올리고 C라는 조건을 추가로 뽑아내서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을 찾는다 하는 것처럼 발문과 조건에 따른 발상법을 확실히 노트 같은 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재차 풀어보며 온전히 내 것으로 체화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영어 역시 국어와 같은 언어 과목이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단어는 이동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외워야 합니다. 매주 목표치를 설정해두고 외우는 것이 좋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수능 단어장 하나를 선정해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여러 권을 얕게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독해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면 단어의 중요성이 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어 학습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독 취약한 유형이 있다면 해당 유형의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풀며 논리적 접근 방식을 익히거나 관련 해법을 다루는 강의를 골라 듣는 편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문장 삽입 유형에서 자주 오답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유형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풀었고 정답의 근거를 단순히 머릿속으로 뭔가 이것 때문에 답이 이거인 것 같아처럼 감으로 찾지 않고 확실한 문장으로 직접 써내는 훈련을 반복한 결과 해당 유형을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듣기 파일까지 다운로드하여 실전처럼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듣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시험지를 넘겨 목적이나 심경, 안내문 같은 쉬운 독해 문제들을 함께 푸는 연습을 해두어야 하고 남은 고난도 독해 문항들을 문항당 1분 30초에서 2분 내로 끊어내는 타이밍 감각을 반드시 체화하셔야 안전합니다. 아무리 듣기가 쉽다고 해도 수능 당일의 긴장감 속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실하게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는 결국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축적입니다.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단어와 짧은 독해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계속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약한 유형 정복입니다. 누구나 유독 자주 틀리는 유형이 하나쯤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유형만 따로 모아서 풀어보면서 정답의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답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듣기와 독해 병행입니다. 실전에서는 듣기만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하면서도
쉬운 독해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미리 연습해둬야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은 문항당 시간 감각입니다. 어려운 독해 문제를 한 문제당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끊어낼 것인지를 그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 이 리듬이 몸에 배어 있어야 수능 당일에도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어는 매일 약점 보완, 실전 연습, 시간 관리 이 네 가지를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인데요. 제가 사회탐구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탐구 영역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탐구는 독학으로 기출을 분석하고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적인 일정은 고2 겨울방학 때 개념 1회독을 마치고 3월까지 기출과 개념을 병행하며 개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심화 커리큘럼에서는 강사들의 자체 제작 문항이나 기출 변형 문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시기에 소위 말하는 문제풀이 스킬들을 집중적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과학탐구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한 논리 퍼즐 같은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내야 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는 도출하기 힘든 효율적인 풀이 스킬들을 체화해야만 비로소 본격적인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스킬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실전에서 내가 아는 것을 완벽하게 맞히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오답 노트의 전형화와 실수 리스트 작성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과탐은 기출이나 사설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제에서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 규칙을 공식처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조건 반사적으로 풀이가 튀어나오도록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탐구는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발문을 반대로 읽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평소 자신이 자주 하는 실수 유형과 교과서 속 지엽적인 개념들을 작은 단권화 노트에 모아두십시오. 수능 직전 기간에는 매일 과목별로 2회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되 시험 시작 5분 전에 이 실수 리스트를 리마인드 하는 것만으로도 의문사를 맞고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는 공부할수록 해야 할 게 많아 보여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슬라이드처럼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축은 아는 것을 맞히는 힘입니다. 이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출과 강의, 심화 문제를 통해 풀이 기술들을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가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과탐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오래 생각하면 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거의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축은 실수를 줄이는 힘입니다. 사실 과탐은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발문을 반대로 읽는다든지 단위를 잘못 본다든지 이미 아는 개념인데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단순히 틀린 문제 정리용으로만 쓰지 말고 내가 자주 하는 실수와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모아두는 실수 리스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축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푸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수가 많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반대로 실수를 줄여도 풀이 스킬이 부족하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즉, 과탐은 문제를 푸는 힘과 실수를 막는 힘, 이 두 가지를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타인의 공부 방식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국어 공부를 할 때 주변 친구들은 모두 유명 인터넷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평가원 기출만 분석하던 저는 무척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공부법에 확신을 가졌고 결국 수능 결과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실전 모의고사 점수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모의고사만 반복해 푸는 어리석은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범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야 마음이 놓이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점수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능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미리 경험해보고
이를 방지할 전략을 세우기 위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과도한 컨디션 관리를 하기보다는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상 시간을 일찍 유지하되 7, 8월부터 컨디션을 조절한다며 수면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체력과 수면 관리 조절은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치고 오라 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므로 긴장하는 것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능 50일 전후부터는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옆 사람이 시험지를 넘기는 소리, 필기구 소리 등 소음이 존재하는 현장감을 느끼며 풀어야 효과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9월 모의사 이후부터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학원의 빈 교실에 친구들 15명 정도를 모아 국어부터 탐구까지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실전에서 큰 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슬라이드는 오늘 발표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지금부터는 시험지에 담긴 출제 원리를 분석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무엇보다 기출 분석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이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읽어내면서 자기만의 사고방식, 즉 생각의 무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EBS는 문학 중심으로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조건을 보면 바로 반응이 나올 정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2월 이후에는 사설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적용력을 키우고 무조건 만점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가져가는 전략도 입시 전형에 따라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단어를 반복해서 쌓고 약한 유형은 따로 모아서 공략하고 듣기와 독해를 함께 처리하는 실전 강화까지 익혀야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과탐입니다. 과탐은 프리스킬을 채워하는 것과 실수를 줄이는 것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힘과 실수를 막는 힘,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실제 시험장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오늘 발표의 핵심은 태도, 반복, 실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수능 준비의 방향도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신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